집중. 그 책이 지금 나와서 보다 보니까 받고 나서 뭐 책이 예쁘다 뭐 이런 뭐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얼마나 심적 부담된 줄 아세요? 저 책은 2005년도에 예쁜 책이 나와요. 그건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2005년도에는 뭐 거의 패션 잡지를 능가하는 그런 예쁜 책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나온 책은 오직 하면 내가 이 책이 생각했던 거에 그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2004년 판이라고 적어놨겠냐고, 크게.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좀 일반 수학책 같으면 뭐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뭐 이런 거 쓸 텐데, 그거 다 빼고, 폴수학이지만 2004년 판이라는 얘기는 그냥 2004년 판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 있어요? 그래야 내년에 이런 책이 이제 발견이 되면, 그 2004년 판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리고 책만 좋으면 뭐하냐고. 공부를 해야지. 책 지금 엄청 기다려가지고 언제 나오냐고 뭐 아침 저녁으로 문의하고 이런 학생 책만 받고 지금 일주일째 안 쳐다본다니까. 좀 이따 본다고. 오늘부터라도 당장 조금씩 하세요. 페이지별로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페이지도 없는 거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내용이 나쁩니까? 디자인 측면을 얘기한 거예요. 아까 10분의 1은. 알겠어요? 내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패션 잡지, 패션 잡지에 아주 현란한 원색 뭐 이렇게 쓴 그런 칼라판으로 내년 책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부실한 걸 커버할 수 있잖아요. 색이 막 현란하니까. 이 편집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드려야 됩니다. 동영상 학생.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조금 이론 설명이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설명 수험생 위주로 나가는 거니까 자습용은 아니에요. 어차피 자습은 안 돼요. 자습이 되긴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강의를 드려야 된다고, 강의를.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그 다음.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요. 이 교재를 제가 정말 좀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막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 지금 만약에 시간을 더 오버하면요. 여름방학 때부터 폴이 사라져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죽었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래도 수능까지 무사히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막판 중요한데 사실 내 지금 미리 얘기인데 9월, 10월 특히 10월 강의 중요하다고요. 시험에 임박했으니까. 근데 죽으면 뭔 소용이냐 이거야. 그래서 약간 그런 건 양해를 해주고 또 케이스는 지금 폴수학 케이스 아카데미는 폴수학을 지금 그대로 지금 거의 중계하는 거라고. 뭐 아주 일반적인 아주 뭐 문제가 있는 잔소리를 빼고는 거의 다 중계를 하는데 지금 다른 사이트는 사실 폴수학이 아니거든요. 그 책이 다르니까. 그래서 자꾸 서로 비교하고 막 물어보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뭐 후회 막심 내가 진짜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책이 얇아요. 지금 벌써 통계가 끝나간다고.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통계가 끝나가. 끝나면 뭐 하냐고. 물론 우리도 이 잔소리 시간을 줄이면 좀 진도가 더 나갔을 수도 있어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런데 내 또 괴로운 게 그런 사이트들을 해서 어떤 문의사항이나 또는 뭐 밝히기 어려운 이메일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면 상당히 또 강의를 듣고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죽을 맛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폴수학을 듣고 도움이 된다 그러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어차피 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얇은 책을 가지고 우리는 반토막을 해도 지금 책이 그렇게 두껍던데 그것도 다 끝난 것도 아닌데 그 얇은 책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도움이 돼서 진짜 금년에 선생님한테 수학을 목을 매겠다 뭐 이러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요새 심적 스트레스가 제가 원래 스트레스는 안 받거든요. 저 원래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저는 뭐 어디 가서 막 깨지면 깨졌나 보다. 뭐 부서졌으면 부서졌나 보다. 없었으면 아우 시원해 이제. 저건 볼 일이 없겠구나. 이럴 정도거든요. 스트레스를 제가 안 받아요. 누가 지나가다가 옷을 찢어도 아유 내가 이 옷을 버리려고 그랬었는데 찢었으니까 확실히 버리자 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갖고 버립니다. 그 주변에. 알겠어요? 버리고. 그렇게 제가 스트레스 안 받는 편인데 내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요새 수험생들이 지금 다른 사이트 특히 뭐 학원TV라든가 이런 데서 듣는 학생들이 특히 시골에서
내가 이 학원 TV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금년 수능은 꼭 잘 봐야 됩니다. 전 삼수생이거든요. 막 이러면 막 머리가 아파요. 그래 2학기 때는 학원 TV도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그러는데 폴수학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면 너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 절충된 선에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나 그 저녁에 기분이 찹찹하겠어요. 그런 막 구구절절 막 이렇게 긴 거 인사 필요 없는데 막 구구절절 이렇게 해갖고 제가 지금 삼수하는데 수학을 20점 맞다가 이번에 이렇게 수학 강의를 2달을 갖다 듣고 지금 70이 돼서 너무 좋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요 걱정이 되는 게 다음 달에 또 50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막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아주 머리가 아파. 게다가 비까지 쏟아지죠. 밖에는 심란합니다. 그럼 그걸 과연 그 90 이상 넘기게 할 수가 없느냐? 있거든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 군뱅이도 재주가 있잖아요. 저한테 춤 한번 쳐보라 했어요. 신경향의 춤이 나옵니다. 막 카메라가 이렇게 비치고 있으면 이렇게 돌고. 알겠어요? 얼굴 안 비치려고. 막 얼굴 가리고. 안 된다고요. 게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스케이트 신발을 신어본 적도 없어요. 신어본 적도 없다니까.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었다면 바로 죽겠죠. 롤라 한번 타봤어요. 롤라 스케이트라고 옛날에 있죠? 요새 인라이트 말고 인라인 그거 말고 옛날 롤라 있잖아요. 그걸 누가 한번 신어봐라 해갖고 신어서 나오지를 못해서 그 장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탈 게 안 되는구나. 나가야 되겠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남들은 롤라로 타고 다니는데 저는 앞손바닥으로 기어서 깨구리처럼 기어 나왔다 이거. 그것도 지나가는 애들한테 칠까봐 걱정해가면서. 딱 그때 한 번이에요. 게다가 수영 못하죠. 수영장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수영장 많이 가봤죠? 수영장 안 가봤다 이거. 한 번도 수영장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들어가서. 원래 수영도 좀 배우려고 그랬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수영을 또 배우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잔소리해도 충분해요. 극한 알겠죠? 작년에 수영을 재작년인가? 하여튼 수영을 배우려고 했는데 수영 접수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수영장이 남녀 공용이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포기하고 나왔어요. 저는 수영장이 이런 일반 목욕탕처럼 남탕, 여탕 그거 흘린 줄 알았다고. 얼마나 쑥스러워요.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수영장 카운터 그 담당자가 가끔 남녀 구분하는 수영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라 이거야. 그럼 저는 지금 뭐 어린이도 아닌데 가서 처음부터 배우면 거기다 판때기 놓고 그 판때기 잡고 첨벙첨벙 해야 될 판인데 동네 소문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결국 수영도 포기했어요. 지금 못하는 것만 열거하면 이거 3타임 나가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별로 공부하지 않고 수학을 얼렁뚱땅 성적이 잘 나오게. 사실 이건 좀 부당하죠. 사람은 사실 자기 노력한 만큼 얻어야 된다. 이게 세상의 이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볼수학을 듣는 학생들은 땡 잡은 줄 아세요? 무시한 있어요? 땡 잡은 줄 알으라고. 볼수학 듣는 학생들의 90%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풍운의 뜻과 많은 작전을 세워놓고 정작은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제일 친숙한 단어는 지수화로고야. 맨날 시설하고만 해요. 지수로고 상용로고 앞에서 딱 멈추고. 알겠어요?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또 지수부터 하고. 책만 바뀌고 학원 바뀌고 선생님 바뀌고. 안 바뀌는 건 학교만 안 바뀌고. 그러다가 지금 땡 잡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 게다가 그래놓고도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욕심은 많아가지고. 한 타임 두 타임 듣고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좀 공부 좀 하고 물어보지. 하여튼 땡 잡은 줄 아세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18번까지 했었는데요. 오늘 그 19번까지 했어요? 어머 다행이네. 19번까지 했어요? 아 좋았어요. 20번부터 위에 제목을 적으세요. 20번 그 위에다가 지수함수의 극한. 뭐 안 적어도 되는데 그래도 그거 섭섭하니까 지수함수의 극한 이렇게 해놓고요. 적어놓고 출발합니다. 자 집중. 지난 시간 결선 학생들은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땡이야. 지수함수의 극한.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지금 학원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이 동영상도 듣고 있는 학생도 있고 그럴 텐데
원래 조금 더 세련되고 막 실시간 방영하고 한 5년 전에 폴메스라는 사이트는 실시간 방영도 하고 그랬거든요. 실시간이야. 그럴 땐 전화 딱 놓고 전화도 받고 무시한 있어요? 기껏 전화 받았더니 잘못 걸려가지고 배달 전화 오고 결정적인 순간에 질문을 뺐으면 수시로 질문하세요. 알겠어요? 무시하겠죠? 질문을 뺐으면 지난 시간 결석한 학생 빼놓고 여기 봐요. 지수함수카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됐어요. 그냥 이게 괜히 제목을 적었다. 하여튼 이게 잘 보세요. 이 무한대라는 것은 기호였죠. 5분이면 끝이야. 5분이면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잘 보세요. 무한대라는 것은 기호였죠. 이건 확정된 수가 아니라 한없이 커지고 있는 수의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라 그랬어요. 되겠어요? 얘는 한없이 커지는 수의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라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무한대 지난번에 보니까 무한대 지난 시간 무한대 제곱 이런 형태도 있었잖아요. 무한대 제곱이란 게 딴 게 아니라 무한대를 두 번 곱했다는데 한없이 커지는 수하고 한없이 커지는 수를 갖다 곱했다 이런 얘기예요. 수를 곱했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계속 커지고 있는 거 계속 커지고 있는 거를 갖다 곱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왜 나왔냐면 지난 시간 문제 보면 리미트 n이 무한이 커질 때 n이 무한대가 될 때 놓고 n 제곱하면 우리가 n에다 무한대를 한번 대입해보면 되면 이게 무한대 제곱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우리가 무한대 제곱 상태 무한대 제곱 상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2의 무한대승 상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의 n승 같은 경우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하게 되면 이게 무한이 커진다니까 이게 2의 무한승 이런 꼴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렇다면은 뭐 n의 제곱하고 2의 n승 이런 경우에서 n이 한없이 커지면 이게 한없이 커져도 이게 한없이 커지는 거고 이게 한없이 커져도 이건 한없이 커지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수가 변하고 있죠. 지수가 변할 때 우리가 지수함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수함수 칸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요. 어떨 때는 미시 무한대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수가 무한대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무한대 게임에서는 극한에서는 뭘 생각했냐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무시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시한 있죠?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무시한다. 그게 우리가 극한 문제 푸는 그 기본이었고요. 수학에서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게 바로 무시하는 것이 수학 같은 경우에서 일종의 반올림도 다 무시한 거고 내림도 무시, 올림도 다 무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되겠죠? 파이를 3.14라고 한다 하는 것도 3.14 이후 건 다 무시하겠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은 무시한다. 하다 보니까 이 극한 문제 풀 때도 너무 세세한 사항을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건 가정입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 아니고 제가 어떤 학생한테 너 5억 줄 테니까 이거 갖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그 학생이 돈을 세보니까 100원이 비는 거야. 무시하겠어요? 그럼 인터넷에 글 올리면 되겠어요? 치사하게 5억 준다 해놓고 약속을 어겼다 이거야. 병원 가야 되겠죠 그 학생은. 무시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5억을 주기로 했는데 딱 줄려다 보니까 100원이 부족해. 얘 미안하다 내 100원이 부족한데 내가 한 5일이면 100원을 마련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5일에 다시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요 그러겠냐고. 선생님 100원 더 줘도 좋으니까 지금 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또 뭔 일 생겨갖고 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바로 그 똑같은 개념이라고. 5억에서 100원을 빼고 있다는 걸 계산하는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야. 5억에서 100원 빼면 어떻게 돼요? 4억 9,999만 9천. 그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지. 100원 차라리 안 받고 안 하는 게 낫다. 무시하겠어요? 그게 똑같은 극한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무시한다 했는데 한번 이거 보자 이게. 자 그럼 2의 n승과 3의 n승에서 n이 무한대가 될 때는 얘들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를 보자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요. 2의 n승과 3의 n승은 n이 무한히 커지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를 보자. 준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2의 1승하고 3의 1승은 겨우 1차이죠. 2의 2승하고 3의 2승은 5차이가 나요. 하여튼 중요한 건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2의 3승하고 3의 3승은 이게 27이고 이게 8이죠. 19 차이가 나요.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커지면서 둘 사이는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게. 그럼 뭐 2의 4승하고 3의 4승. 3의 4승은 81. 2의 4승은 16이죠. 81에서 16을 빼면 벌써 60 얼마 정도로 벌어지잖아요. 좋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쭉 가면 2의 100승이 있고 3의 100승이 있으면 생각은 안 나겠지만 우리가 상용 로그 시간에 공부했는데 2의 100승이라는 것은 로그 2가 0.3010이기 때문에 이게 31자릿수예요. 31자릿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경도 못 해본 수다. 31자릿수는 이거는 31자릿수는 일시, 백전, 만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십조, 백조, 천조, 경, 십경, 백경, 천경, 뭐 해, 십회, 백개, 천, 그 다음은 몰라. 이게 31개나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지무지 큰 수 아니에요. 그랬더니 3의 백승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48자릿수라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31자릿수 나갈 때까지 계속 졸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앞으로 16개가 더 나가는 거예요.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벌써 이 정도만 돼도 얘는 무시할 수 있어요. 저 아직 무시하기가 좀 이르다고요? 좀 더 가봐. 그럼 이제 겨우 100승일 때도 벌써 무시가 가능한데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이게 나가다가 2에 만약에 1000승이 됐다. 이거는 뭐 쭉 가다가 3에 1000승이 됐다. 그럼 1000승일 때는 이거는 302자리 수죠. 로그 2가 0.3010이니까. 생각 안 나면 돼요. 나중에 어차피 복수할 거니까. 로그 2는 0.3010이니까 2의 1000승 같으면 302자리 수예요. 302자리 수면 그야말로 이름 모를 수들이라고. 알겠어요? 이름 모를 수들이야. 이게 뭐 일십, 백천, 만십만, 백만, 천만 어르르르 나가서 이게 302개 나간다 이거. 우리가 이런 수를 보면요. 진짜 기절할지도 몰라요. 진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때 얘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478자리 수라 이거. 그러니까 얘 한참 302자리까지 앞으로도 한 100몇십 자리 더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태평양이라면 이거는 우주예요.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았어. 다시 하겠어요. 이게 태평양이야. 태평양이면 이거는 물 한 방울이에요. 태평양의 물 한 방울. 무시하겠죠? 그래서 이걸 더한다. 보탬이 안 된다. 태평양에다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 즉 지나가던 갈매기가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태평양 수면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무시. 그러다 보니 2의 무한대승 지수가 이제 계속 커지다가 100이나 1000일 때도 무시할 때 무한이 커졌다. 그때 3의 무한승하고 이걸 더한다 뺀다 했을 때 얘가 게임이 안 되는 이유 알겠어요? 지금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로그는 로그랜다. 왜 로그가 나왔지? 지수가 한없이 커질 때는 밑을 잘 봐야 돼. 밑이 조금이라도 크면 나머지 무시할 수 있다 이게. 처음에는 차이가 미미했지만 나중에 가면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지금 한번 보시죠. 자, 집중. 자, 그러다 보니까요. 자, 지금 중요한 얘기다. 자, 그러면은 4의 무한대승하고 여기 3의 무한승을 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 뺀다 했을 때 4의 무한승에 3의 무한승을 뺀다 했을 때 이거 차이는 어떻습니까? 말이 안 나온다 이게. 알겠어요? 어디서 명함을 내미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얘들을 가지고 놀지 말라 이거야. 무슨 양 있죠? 먼지 같은 거 쪼개지 말라. 됐습니까?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밑이 그럼 조금이라도 크면 밑이 작은 걸 무시할 수 있다 그랬죠? 좋은 학생 한 명 빼놓고. 밑이 조금이라도 크면 밑이 작은 걸 무시할 수 있다 그랬죠? 내가 아주 이 학원 그간에 강의 쭉 하면서 그 하나 후회되는 게 있어요. 좋은 학생들을 조는 순간 여기서 전부 현장 포착을 해갖고 사진을 다 찍어서 그 좋은 학생들만 지금까지 10년간 모았어도 내가 전시회를 한다, 전시회. 알겠어요? 작품 나온다, 작품. 야, 진짜 전시회 할 수 있는데. 어쩜 이렇게 다양한 조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작품 2는 뭐냐? 작품 1은 조는 애. 작품 2는 그 조는 애가 깨는 그 순간. 여기가 어디지? 막 현장 파악할 때까지 그 약간 몇 초 동안. 이게 지금 교실인가? 교실이구나.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졸았다는 걸 적발했을까 못했을까 막 그 판단 뭐든. 알겠어요? 그것만 또 딱 이렇게 놓으면 작품 2가 나오는데. 자, 어디까지 얘기했나? 자, 얘기 잘 들어요. 밑이 조금이라도 크면 밑이 작은 걸 무시하는 거야. 그런데 무시하더라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만약에요. 2의 무한대승이 있고요. 2의 무한대승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5의 무한대승을 더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촌에서는 이러거든요. 2하고 마이너스 5를 보니까 2가 커요. 그래서 이걸 무시한다, 이게. 무시할 걸 무시해야지. 여기에서 마이너스 5라는 것은 실제로 이 마이너스 5의 무한대승 같은 건 이건 알고 보면은, 이게 일단 이게 무한대가 되기 전에 n승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겠죠. 그러면 2의 무한승, 마이너스 5의 무한승이 될 텐데, 이 마이너스 5의 n승 같은 건 실제로 마이너스 1의 n승에다가 5의 n승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2의 n승과 5의 n승 보면 얘가 엄청나게 큰 거면서, 마이너스 1의 n승은 그저 부호나 결정할 뿐이죠. 이게 뭐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부호나 결정할 뿐이지, 실제로 덩어리로 보면 이게 훨씬 크다 이런 얘기예요. 덩어리로 보면 이게 훨씬 크다. 그래서 이게 무시가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밑에 절대값이 큰 거 외에는 무시라는 거죠. 밑에 절대값이 중요하지 밑에 부호는 중요하지 않아. 납득이 안 돼요? 좋아. 여기 봐. 여기 잘 들어봐. 자, 집중. 제가 장사를 해가지고 100원을 벌었어요. 번 건 플러스죠. 무슨 양 있어요? 그리고 5억을 빚졌어요. 무슨 양 있어요? 그러면 수입은 100원이야. 빚은 5억이고. 그 망한 거 아니에요? 그 100원을 어디다 갖다 얘기를 하냐고. 5억 빚진 거하고 똑같지. 무슨 양이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보다도 절대값을 잘 봐야 된다 이제. 되겠어요? 좋아.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이에
벌써 지수함수 칸에서 절반이 다 끝났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남한테 합리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교실에서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우리 수학 연구한 사람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딱 쪼려보면 금방 풀 수 있어야 돼요. 되겠죠? 집중. 자, 미니 퀴즈. 네, 좋아. 최종 정리. 지수함수 칸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역시 그 칸,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거 쭉 연결돼서 일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무시할 수 있는데 미세 절대값이 가장 큰 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무시할 수 있다. 어때?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해보세요. 뭐라고요? 미세 절대값이 가장 큰 거 외에는 무시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어도 아닌데 그 뭘 못 따라합니까? 다시 뭐라고요? 미세 절대값이 가장 큰 거 외에는 무시할 수 있다. 저 뒤에 한 명 안 따라했어요. 따라해야 돼. 따라해야 됩니다. 자, 집중. 출발합니다. 자, 리미트. 자, 일체 필기하지 마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자, 보세요. 자, 볼까요? n이 무한대가 될 때, 5n승, 마이너스 4n승, 플러스 3n승, 마이너스 2n승, 플러스 루트 3n승, 마이너스 루트 2n승, 가로밖에 n분의 2승을 간단히 하라 이거야. 뭐, 이 정도 풀면 시중에 있는 문제는 웬만큼 이 비슷한 건 다 끝났어. 시중에는 이 중에서 뭐 2개나 3개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n이 무한대가 될 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수가 다 무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눈으로 딱 본다. 밑이 가장 절대값이 큰 거 얼마예요? 5. 그럼 나머지 다 무시. 즉, 이걸 보지 말라고. 무시하겠죠? 그럼 5의 n승분의 5의 n승에다가 n분의 2승이야. 지수끼리 곱할 수 있죠. 그럼 결국 5의 뭐가 돼요? 제곱. 그래서 얼마예요? 25. 시간이 좀 남으면 이렇게 해도 좋아.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어차피 남들 다 가고 5의 n승 가로밖에 n분의 2승은 사실 이렇게 곱하다 보면 이게 n분의 2n이나 마찬가지죠. n이 무한대가 되면 이거는 뭐에 가까워져요? 2. 무한대분의 무한대. 최고차계수. 그러니까 이게 2에 가까워지면 이거 값은 5의 제곱에 가까워진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까처럼 하면 돼요. 알겠어요? 무한대도 똑같은 건 약분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불쌍하게 풀면 한없이 못 불쌍하다. 이 전체에서 5의 n승을 꺼내야 돼. 이것도 밖으로 바로 못 꺼내고 여기서 꺼내. 그럼 안에서 1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의 n승 플러스 5분의 3의 n승 뭐 n승 n이 무한대가 되면 밑에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마침내 0에 가까워지니까 내가 얘기했죠. 어차피 0에 가까워질 거 건드리지 말라고. 알겠어요? 어차피 0에 가까울 거 뭐 하려고 해나 0은 더 남아 버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여러분 보고 25잖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다시. 아주 내가 믿는 줄 알아 본데 어머 귀엽기도 하지. 여기 봐. 집중. 자, 가자. 자, 그런 찰나에 다시 한번 보겠어요. 집중. 만약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된다. 짠! 3의 n승 플러스 2의 2n승 가로밖에 n분의 1승 이렇게 계산하라 이거야. 했더니 보지도 않고요. 확 지워버리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내가 옆에서 막 조용히 해라 이거야. 말리지 마라 이거야. 자기는 뭐 하나를 배우면 둘을 깨우친대나. 그러고 들리고 시킨 대로 했는데 틀렸다 이거야. 선생님 시킨 대로 했다 이거야. 맞았으면 지가 잘했다 했을 때 틀려니까 볼수학 배웠다 이거야. 여기 등에 볼 이렇게 붙잡고 다니는. 조금만 성질을 죽이면 될 텐데. 2의 2n승은 4의 n승이죠? 2의 2n승은 2의 제곱의 n승이잖아요. 4의 n승이다. 이게 죽으려면 이놈이 죽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게 4의 n승 가로밖에 n분의 1승. 답은 얼마예요? 4. 지금 뭘 조심해야 알겠어요? 자, 슬슬 시작해보죠. 집중. 그런데 상가함수. 전에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조그만 교실에 마이크는 뭐 하려나 몰라. 참, 이런 걸 낭비라 그래요. 여기 봐요. 자, 집중. 지금 이게 요전에 상가함수 앞으로 자주 얘기가 나올 텐데 상가함수 슬슬 나와야 되거든요. 자, 이 끈의 길이가 1이라고 그랬어요. 저쪽 교실에서 얘기한 거지. 끈의 길이가 1이에요. 그리고 이때 y값은 0이에요. 이때 y값이 얼마라고요? 0. 이 끈의 길이가 1이에요. 맨 끝에 추가 매달려 있어요.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맨 끝에 매달린 추의 y값을 기록한 건데요. 이거를 빙빙빙빙 돌려보면 올라가봤자 끈의 길이가 1이니까 y값은 최대값이 1이죠.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길이가 1인 끈에다가 맨 끝에 그 추를 매달아놓고 빙빙 돌려 추의 y값을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낸 게 사인, 코사인 그래프라고. 사인, 코사인 그래프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올라가봤자 어디까지 올라가요? 1. 내려가봤자 얼마? 마이너스 1. 사인, 코사인은 최대값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면 항상 원위치가 돼요. 원위치라는 것은 주기가 360도라는 얘기예요. 360도가 지나면 항상 원위치 온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세요. 이 그래프를 한다. 2명 졸고 있어 지금. 웃길 거예요 진짜? 수업하는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아주 오뎅 두 꼬지라도 먹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 봐요. 이렇게 하는데 이해를 가만히 보니까 y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반은 올라가고 있고 반은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y값이 오르락 내리락하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표시하면 이런 파도 형태가 되는 거예요. 파형이라 그래요. 파형. 무슨 형이 있어요? 그런데 사인 코사인 그래프가 차이가 있다 그랬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출발점이 달라요. 사인은 이때가 0도예요. 그 0도일 때 0이죠. y값. 이때 y값이 0이라 그랬잖아. 그 추의 높이를 보라고. 사인은 이때가 0도야. 0도일 때 0, 90도일 때 1. 여기 90도 같잖아. 180도면 0, y값 0. 270도면 마이너스 1. 360도면 다시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코사인은 90도 앞서가 있어요. 이때가 0도야. 그 코사인은 0도일 때 최대값이 나와요. 1. 됐어요? 안 됐어요? 90도면 얼마? 0. 180도면 마이너스 1. 270도면 0. 360도면 다시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는 보니까 여기서 무슨 뭐 번지 점프인가? 번지 점프는 아니다. 번지 점프만 이렇게 되면 죽지 사람. 여기 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코사인이 여기 0도에서 시작해서 슉 내려갔다가 확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y값 표시하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무슨 형이 있어요? 최대 1에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 거기 360도가 걸린다.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대충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런데 집중. 그러다 보니까 사인 코사인 그래프가 집중 안 해요? 집중 안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노망인 줄 알아서 극한하다 갑자기 상관함수를 해가지고 여기 봐요. 자 집중 y. 자 그러다 보니까 최대값은 1, 최소값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90도 간격으로 칸을 나누면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필기하지 말고요. 270도, 여기 360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아까 보면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꼴이 돼요. 이 사인 그래프야. 이 사인 그래프를 기억하는 방법은 아까처럼 이게 돌리지 말고 사인 그래프는 그냥 사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인이냐? 사인은 뭘 나타낸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사인이냐? 이런 사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데 자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렇게 한다든지 습관상 이런 사람은 지금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알겠어요? 못 들은 걸로 해라. 잘못해서 그래프도 희한한 그래프 그려놓고 어디서 공부했냐 폴수하게 됐다 이러지 말고 여기 봐요. 사인 그래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이게 사인 그래프야. 되겠어요? 코사인 그래프는 바가지 모양이에요. 바가지. 코사인 그래프는 바가지 모양입니다. 알겠죠? 아까 사인 얘기했죠?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찡! 만났다. 찡!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뜨등 만나고 이렇게 와서 이런 그래프가 코사인 그래프라 얘기야. 그래프가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y값이 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1사분면 0도와 90도 사이에서 0도와 90도 사이에서 사인은 올라가고 있고 코사인은 내려오다 보니까 중간에 딱 한 번 만나는데 만나는 게 45도예요. 만난다는 건 이땐 사인 코사인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5도일 때 사인 코사인이 모두 2분의 루트에서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코사인은 내려오고 있고 사인은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코사인이 사인보다 커요. 그러나 45도와 90 사이에서는 사인이 코사인보다 더 그래프가 여기 있으니까 사인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공통점인 1사분면에서는 아무도 x축 밑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다 값은 양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45도일 때 사인 코사인 값 같고 45도를 기준으로 해서 45도 전후에 어떨 땐 사인이 크고 어떨 땐 코사인이 큰다 이거야. 그걸 그림을 전체를 다 그리지 말고 하나라도 잘 알면 되겠지. 0도와 45도 사이에서 뭐가 크냐? 졸지 말라고 그랬지? 쉬었다 해요? 45도 90 사이에 뭐가 더 크냐? 이걸 보자 이거야. 사인은 맨 처음에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증가해요. 왜? 이게 외국에서는 설명은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국내에서만 알아. 사인의 쌓자가 쌓아간다는 뜻이거든. 쌓아가니까 이게 높아지지. 사인은 처음에 스타트할 때 쌓아가요. 높아지고 있죠. 코사인은 콧물이야. 코. 그러니까 코는 흐르죠. 무슨 양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했을 때 코사인 그래프가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딱 만난다면 그 다음에 뒤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0도와 45도 사이에서는 코사인이 커. 알겠죠? 45도와 90 사이에서는 코는 흐를 만큼 흘렀기 때문에 완전히 흐른 건 아니고 웬만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인이 더 커집니다. 이게. 사인은 계속 쌓아가고 있었으니까. 지금 졸면서 웃는 학생 한 명 조심해요. 저녁에 지금 밥도 줘서 못 먹고 있는데 지금 자다가 여러분 생각나면 진짜 웃겨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걸 갖다 몰래 카메라로 봐보세요. 미친놈 아니에요? 혼자 가만히 있는데. 이래 봐요. 자다 우는 애 때문에. 여기 봐.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지, 근데? 지수가 무한히 커질 때는 미세 절대값이 조금이라도 큰 거 외에는 무시한다, 이런 얘기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워낙 제가 의심하니까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스타를 어떻게 표현해요? 사인 스타의 제곱이죠? 사인 스타 제곱은 세타 해놓고 제곱은 여기다 붙입니다. 무슨 양 있죠? 뭐 이래 되죠? 이래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얘는 어떤 수학생 여기다 붙인 것도 봤어요. 큰일 나죠? 무법자지, 무법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출발하겠어요. 자, 여러분, 세타가 짠 45도와 90도 사이에 있다. 됐어요? 90도면 이제 180도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 또 이건 4분의 파이. 일 때 리미트 잘 봐야 될걸? n이 무한대가 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짠! 사인 세타의 n승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n승 가로 밖에 n분의 1승을 간단히 하라. 이런 문제 있잖아요. 됐어요? 일부 지금 인쇄가 안 됐어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 n이 무한대가 될 때 사인 세타를 n승하고 코사인 세타를 n승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띵 n분의 1승을 하라.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무슨 뭘로 나눠서 탄젠트가 유도하고 그렇게 세상을 복잡하게 사냐고. 그냥 눈으로 보면 되지. 어차피 n이 무한대면 이것도 무한대승이죠.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무한대승한다 했을 때 우리 관심사는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어느 게 더 크냐. 그거 빼놓고 나머지 무시할 거니까. 그런데 세타가 45도와 90 사이라 있지. 그 뭐가 더 커요? 사인! 슝!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사인 세타의 n승에 n분의 1승이죠. n과 n분의 1 곱하니까 얼마요? 1. 그래서 답은 사인 세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지금은 쭉 펴진 걸만 했는데 UR에 이제 2층 되어 있는 걸 연습하겠어요. 아주 쉬워요. 똑같은 얘기예요. 기절할 정도예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럼 이번에 만약에 리미터, 리미터 n이 무한대가 될 때. 그 졸린 학생은 좀 서든지 자세를 바르게 해요. 졸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딱 안정적인 삼각구도로 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받쳐주고 있지. 얼마나 그래요. 쉬는 시간도 좀 자지, 그러면. 쉬는 시간은 막 빨빨그로 돌아다니고, 수업만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고. 지금 졸린 학생은, 의자에 이 볼펜 같은 거 깔고 앉아요. 무슨 생각 있어요? 볼펜, 휴대폰 이런 거 깔고 앉으라고. 자, 여기 보세요. 출발. 그럼 만약에 이제 n이 무한대가 되죠? n이 무한대가 될 때 3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승 나누기 3의 n승, 3의 n승, 플러스 2의 n승 이런 귀여운 문제. 이 보니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모분자 차수가 아까 그건 옛날에 하는 얘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 지수함수 극한 같은 경우도 결국 미세 절대값이 가장 큰 거 빼놓고는 무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시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가죠. 되겠어요? 그럼 분모는 3의 n승, 분자는 3의 n 플러스 1승이죠. 3의 n 플러스 1승은 3의 n승에다 3을 한번 더 곱한 거야. 3의 n 플러스 1승, 3의 n 플러스 1승, 3의 n승에다가 3을 한번 더 곱한 게 3의 n 플러스 1승이지. 똑같은 것끼리도 약분할 수 있고.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지수함수가 뭔지 알겠어요? 이 원리만 알면 아주 쉽다 이거.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까? 자, 리미트. 누구한테 물어볼지 모르니까 준비해요. n이 무한대들. 틀리면 그냥 집에 가세요. 여기 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의 n 플러스 1승, 2의 n승, 플러스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마이너스 3의 n승. 조용히 얘기해. 답 얼마예요? 답. 마이너스 3! 에휴, 알 텐데, 하여튼. 진짜 아주 그냥. 답 얼마라고요? 왜, 미세 절대값이 큰 거, 마이너스 3이 더 크니까 절대값이 이게 사라진다고. 집중. 이렇게 사라지네. 플러스 똑같은 게 돼요. 마이너스 3의 n승이고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승은 마이너스 3의 n승에다 마이너스 3을 더 곱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처음 문제가. 어때? 여기 되겠죠? 설명 끝. 자,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20번은 리미트. 자, 20번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2의 a n승 마이너스 b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a n 플러스 1승, 플러스 b n승, 이퀄 3a.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보면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작다. B가 더 절대값이 크다. 이 조건이 뭔지 알겠지? 이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이거 양변 저거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인터뷰 왜 그러면 말리지 말라 이거. 알겠어요? 자기 나올 수 있다. 이 왜 나온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양변 저거 이게 아니라 이거는 B가 더 절대값이 A보다 B가 더 절대값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고개 들고 지금 이게 되겠지? 근데 이럴 때 뭘 구하랬느냐? A 플러스 B분의 A 마이너스 B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건요. 잠깐만 뒤로 해봐. 자, 지금 이거는 A 플러스 B분의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요. 이 값을 못 구한 사연은요. 이게 차라리 뭐 이랬으면 참 좋았을 뻔해. 3A분의 2A 그러면 A가 0이 아니라면 약분의 3분의 2 이렇게 구하면 될 텐데 이게 문자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값을 구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A와 B를 갖다가 한 종류 문자로 통일하면 좋겠어요. 꼭 A가 A나 B가 아니라 A, B가 아닌 제3의 문자라도 좋으니까 하나로 통일이 되면은 약분하고 처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 보니까 이런 얘기네요. 이 극한을 풀어라 이거예요. 이 극한을 갖다 풀어라. 그럼 이 극한을 풀어서 나온 걸 3A를 하자 이런 얘기죠. 근데 이 극한을 풀 때 보니까 쳐다보기도 싫어. 문자가 A도 있고 B도 있고 N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심플하게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예, 진짜 좋으면 이제 지금부터 지적한다 아주. 즉 좋으면 안 돼. 아주 좋은 학생 카프필드 그 마술원데 보낼 거야 아주. 호랑이도 나오고 여기 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이거는 B가 더 절대값이 크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B가 더 절대값이 크니까. 자, 칠판 닫기를 든다. B가 더 절대값이 크다. 분모에서 어떻게 해요? 분자에서 어떻게 해요? B가 더 절대값이 크니까. 되겠죠? 그럼 이게 B의 n승이고 B의 n 플러스 1승. B의 n 플러스 1승은 B의 n승에다 B를 한번 더 곱한 거야. 근데 보니까 똑같은 B의 n승이 약분하고 나면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지. 따라서 이 극한값은 마이너스 B야. 그게 3A와 같다로부터 우리는 A와 B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B는 양분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3A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되겠죠? 그럼 B가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B 대신에 마이너스 3A를 집어넣었다 생각해봐. 그럼 A하고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고 이 B에다가 마이너스 3A 집으니까 플러스 3A가 돼서 A 플러스 3A니까 4A가 된다 이게. 그 끝하고 나니까 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런 걸 사무식 푼다는 건 조금 부담스럽죠? 아니 부담스럽다는 게 뭔가 3분까지 갈 필요가 없지? 되겠어요? 그러나 이게 잘못하면 분모분자 B의 n승으로 나누고 막 이렇게 시작하면 3분 걸려요. 무슨 알겠어요? 3분 걸리는데 그럼 걸리고 말고.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이 적당히 지나갔는데요. 이게 적당히 지나갔어요 이런 거. 이게 너무 세밀하면 안 된다 여기서. 지금 답을 구하라 했죠. 보기에 보니까 답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답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런 데는 원래 이게 4A를 마이너스 1을 나눌 때 이 A로 약분하려면 원래는 A가 0이 아닐 때도 약분할 수 있잖아요. A가 0은 약분이 안 되지. 여기서 너무 이게 브레이크를 걸지 마세요. 어차피 문제가 지금 답이 있잖아요. 있으면 이 값이 있다는 얘기야. 약분이 안 되면 뭐 어떻게 답이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약분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답은 마이너스야. 그럼 이렇게 약분을 하면 진짜 A는 0이 아니야 되겠지. 그럼 이제 집에 와서 시험 다 끝나고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아까 절대값 A는 0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 0은 아니잖아요. A가. 그 집에 와서 이제 고기를 갖다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야. 문제 풀 때는 너무 시간을 갖다가 시간을 들여야 될 때 시간을 들이고 안 들이고 이것도 지금부터 연습이에요. 알겠어요? 절대 틀리면 안 된다. 그러면 20번 같은 문제 패턴 문제 푸는데 지장 없겠죠? 되겠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1번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를 왜 배열했나 내가 바쁘다 보니까 21번 문제는 행렬이 나와 있고요. A, N승을 구한 다음에 그 A, N승의 성분들이 있죠. 성분들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 성분들을 가지고 극한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런데 약간 유감스럽게도 집중. 이거 하고 실지도 몰라. 여기 봐요. 자, 약간 유감스럽게도 A는 지금 현재 21번이죠. 2, 1, 0, 1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A, N승. A, N승이 요게 A, N, B, N, C, N, D, N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리미트에서 뭐 이런 배열한 극한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됐을 때 짠 여기에 an 플러스 dn분의 그 다음 bn 플러스 cn 이런 극한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 되겠어요? 야,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빨리 이 문제 끝나고 쉬어야 되겠다. 여기 보세요. 자, 집중. 이게 아주 유감스러운 이유가요. 우리가 어떤 행렬이 주어질 때 그 행렬의 n승은 맨날 노가다로 오는 건 아니었어요. 노가다가 아니라 전에 행렬에서 공부했지만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구할 수도 있었다고. 그냥 이게 대표적으로 그냥 이게 지금 오늘 공부하자는 건 아니다. 아마 곧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야. 다시 복습할 기회가 있는데 이 주대각선이죠. 주대각선에 0이 나와 있는 경우는 이건 n승하면 여기에 있는 걸 각각 어떻게 해주면 돼요? n승해준다. 그 다음에 단위행렬이라는 게 있었죠. 단위행렬은 주대각선 1이고 남은 0인데 단위행렬에서 0이 두 개 나오는데 0 하나 중에서 0 둘 중에서 하나를 갖다 다른 걸로 바꿨을 때 이런 건 n승하면 여기에 n을 곱해주게 돼 있죠. 나머지는 그대로가 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게. 그런 문제들도 뭐 나중에 그 문제를 줄 테니까 보도록 하고. 이거는 지금 보니까 주대각선에 0이 이게 안 되죠. 또 단위행렬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빨리 노가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빨리 노가다는 직접 a n승은 a를 그래도 한 제곱 3승 정도까지 곱해봐가지고 추정해내야 된다 이게야. 추정할 때 주의사항은 답의 결과를 쓰는 것보다 과정을 쓴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추정할 때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써야 돼. 그럼 빨리 한번 해보겠어요. a의 제곱은 a를 두 번 곱한 거죠. a 두 번 곱하니까 2, 1, 0, 1에다가 또 2, 1, 0, 1을 곱합니다. 그럼 행렬의 곱셈은 행과 열을 곱하는 건데 지금 필기하고 있는 학생 안 돼. 바보야 바보. 그래 난 바보다. 하면 할 수 없고. 여기 봐요. 자 여기 봐요. 그러면 여기 봐. 그럼 이게 두 개 행렬 a 제곱 곱한다 그러면 이 앞에 행하고 이렇게 곱해. 곱하면 이렇게 곱한 게 2 곱하기 2지. 그럼 이거 2 곱하기 0이니까 이거는 2의 2승이라고 쓰는 거예요. 4라고 쓰고 나중에 2의 제곱 바꾸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곱하니까 0, 0이니까 0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곱하니까 2, 1. 더하면 얼마예요? 3. 이래도 좋고 2하고 1을 더했다 해도 좋아요. 지금 이렇게 되겠어요? 약간 지사했다 이거. 이게 경험이지 경험. 이렇게 곱하니까 0, 1. 그러니까 1 이렇게 되겠어요? 나중에 하여튼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나중에 이런 거 곱할 필요 없어요. 매번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단위행렬과 같은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요. 몇 승 하더라도. 한 줄이든 두 줄이든 관계없이. 행이든 열이든 원래 단위행렬 같은 부분은 거듭제곱해도 그 계속 유지가 돼요. 하여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A 3승. A 3승만 하고 바쁘니까 A 3승은 우리가 방금 반 A 제곱에다가 A 제곱이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A 제곱에다가 A를 한번 더 곱한 거죠. A는 2, 1, 1을 한번 더 곱합니다. 알겠어요? 한 번 더 곱하게 되면 자 이거는 역시 행과 열을 곱해요. 그러면 행열을 곱으면 앞에 거는 행, 뒤에 거는 열을 곱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 2의 3승. 곱하니까 얼마예요? 0. 따라서 이거 2의 3승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2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2 플러스 1을 더한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돼? 2의 제곱하고 2 플러스 1을 더하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2의 제곱에다가 2 플러스 1을 더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야 뭔가 등비수열의 합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리 다 해봤더니 여긴 0하고 1이 나왔어요. 알겠어요? 됐지? 요리 강습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일일이 안 하잖아요. 요리 강습 콩나물 사람들 30분 걸리면 30분 있다가 진행하나요? 잠깐 쉬었다가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잡담하고 지금부터 삶습니다 해갖고 뭐 그럴 줄 알고 미리 삶아놓은 거 뭐 이렇게 하잖아요. 0하고 1이 나왔어. 그럼 우리가 이 과정을 딱 보니까 이게 A 3승이라는 얘기군요. 다 그러면 이게 A 제곱이고 중간 다 생략하고 계산했더니 자, 이 A 제곱이 이렇게 되고 A 3승이 이렇게 되는 걸 봐서 우리가 이제 A n승을 추정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A n승이 어떻게 될까? A n승이 어떻게 되냐? 여기 보세요. A일 때는 2죠. A 1승일 때 A일 때는 2. A 제곱일 때는 2의 2승. A 3승은 2의 3승이라는 걸 봐서 A n승일 때는 2의 n승이 온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0일, 0일, 0일이니까 여긴 다 0하고 1이 올 거다. 되겠습니까? 그럼 문제가 이제 이 부분인데 보세요. Bn. Bn은 1일 때는 A 1승일 때는 1이고요. 2승일 때는 1하고 2를 더한 거고요. 3승일 때는 1에다 2에다 2의 제곱을 더한 걸로 봐서 결국 n승일 때는 1에다가 2에다가 2의 제곱에다가 쪼개서 2의 n승까지 더하겠죠. 라고 하면 안 되겠지. 지금 틀렸다 틀렸어. 2의 몇 승까지? n-1승까지.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봐. A 제곱이 2의 1승까지. A 3승이 2의 2승까지 돼 있잖아. 그러니까 A n승이면 2의 n-승까지. 분명한 것은 A일 때는 항이 하나인데 A 제곱일 때는 2개 더한 거고 A 3승일 때는 3개를 더한 거군요. 그러니까 A n승일 때는 이게 항이 몇 개겠어요 이게? n개. 여기는 n-1승이지만 그래도 n개다 항은. 그러면 상황 끝.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안녕 고생했어. 자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이죠. n항까지 합. 항이 몇 개라고요? n개. 첫 번째 항 얼마예요? 1. 뒤에서부터 보세요. 뒤에서부터. 공비 얼마예요? 2. 계속 20 곱해가고 있지?
계속 20 곱해가고 있어요. 20 곱하고 첫 번째 항은 1이에요. 항은 n개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등비수열합 공식을 이용했습니다. 이게. 등비수열합 공식 잊어먹은 학생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든지 다음 기회에 다시 생각해보든지. 여기 보세요. 공비가 2니까 r-1분의 r-1. 분자에 나온 공배에다가는 항수승이죠. 분자에 나온 공배는 항수승이에요. n개니까 n승. 이 전체 다 곱하기 뭐예요?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인데 1이니까 곱하나 마나. 또 분모 1이 있으나 마나. 결국 이걸 다 정리하고 놨더니 여기 오는 것은 2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사실 좀 약간 그 귀찮았지만 하여튼 대충 무슨 얘기 알겠지? 그리고 구하라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해놓고 분모 분자 배치를 다시 한번 보니까 배치 조심해야 돼요. 분자는 b하고 bn, cn을 더하라 했어요. bn, cn 더한다는 거에 분자는 이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야. 이 두 개 더하니까 분자는 2의 n승 마이너스 1이 오고 분모는 an하고 dn을 더하라 했어요. an하고 dn 더한다는 건 얘하고 얘를 더하니까 여기는 2n 플러스 1승이죠. 힘 빠지죠. 답 얼마예요? 1. 무한대들이 있으니까 필요 없고 똑같으면 약분되니까 답은 1이 된다.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